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입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 먼저 해볼게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입니다. 우리가 0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 쪽으로 2만큼 가고 그 후에 플러스 쪽으로 3만큼 더 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0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5까지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답은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걸 간단한 규칙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양수 더하기 양수, 즉 부호가 같은 양수의 덧셈에서 부호는 플러스를 써주시고요. 숫자는 절대값 2와 3의 합인 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수 더하기 음수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역시나 시작점은 0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만큼 가고 또 마이너스 쪽으로 3만큼 더 가는 걸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이동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답이 마이너스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 또한 규칙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음수 더하기 음수, 즉 부호가 같은 음수의 덧셈에서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절대값의 합인 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수의 부호를 사용하고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절대값 길이는 합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숫자 문제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입니다.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숫자는 절대값의 합인 9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마이너스 14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해볼게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절대값의 합인 마이너스 19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수의 덧셈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다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수인 분수의 덧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7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4분의 5입니다. 통분부터 해야겠죠? 마이너스 7분의 3이 마이너스 14분의 6으로 통분이 되고요. 부호가 같은 음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절대값끼리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음수 더하기 음수입니다. 양수 더하기 음수입니다. 미안해요. 자,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만큼 간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3만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인 0에서 봤을 때 결과는 어디로 가 있죠? 마이너스 1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는요.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요. 즉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숫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1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음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0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이어서 플러스 쪽으로 3만큼 이동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작점에서 플러스 1까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얘도 역시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 절대값의 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규칙이 부호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7입니다.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숫자는 절대값끼리의 차를 써준다.
이제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면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암기해야 모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분수의 덧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야 하고요. 문제에서 직접 풀어보면 마이너스 7분의 3 더하기 플러스 14분의 5예요. 마이너스 7분의 3을 통분하면 마이너스 14분의 6이 되고요. 두 수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절대값 길이는 빼준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4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요. 두 수의 덧셈에서 양의 부호와 괄호는 생략하여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1의 부호를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는 플러스가 아니라 더하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략된 거예요? 2의 부호인 플러스가 생략되었고 그 앞에 괄호가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계산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의 괄호를 다 하고 중간 과정에서 생략된 부호들을 다 적고 계산을 하면 실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괄호나 부호를 생략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덧셈의 계산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식을 계산을 할 때 위에서 보면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3 답은 얼마죠? 플러스 4예요. 근데 만약에 얘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7이라고 했을 때 역시나 결과는 플러스 3이 되죠.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두 수의 덧셈에서는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세수의 덧셈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적용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6이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7을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 밑에 식에서는요. 똑같은 식을 플러스 7과 마이너스 6을 먼저 계산했어요. 결과 역시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수 이상의 덧셈에서 두 수를 먼저 더하여 계산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여 계산한 결과가 같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두 수를 결합해서 먼저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이 있는 이유, 여기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을 활용해서 만약에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를 먼저 근처에 있게끔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 얘네를 결합해서 먼저 계산을 해주면 우리는 통분을 한 번만 하면 되죠. 그쵸? 계산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산 법칙이 활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수의 계산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세 수 이상의 덧셈에서 복잡한 식에서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